인맥으로 들어왔습니다. 감독 역에는 김수로 씨. 자, 그렇다면 배종옥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배우. 네. 메이크업 맞아. 확 풀립니다, 얼굴만. 그리고 김민선 씨는 풋풋하고 순수한 신인 여배우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새 배우는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는 거죠? 맞죠? 영화 안에 영화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인데요. 감독님이시고 두 여배우. 5분의 감독님이 공동 연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색다른 색깔의 영화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스태프들의 정체는 뭘까요?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하죠? 혹시 실제로 연기자세요, 감독님이세요? 아, 저 연기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렇다면 김수로 씨와 연출 회의 중인 이분 실제 스텝일까요? 예. 힘들어요. 무서워요. 맨날 소리만 지르시고 무서워요. 제 철학을 이해를 못 해줘서 제가 좀 파리에서 공부 좀 하고 와가지고. 자, 괴팍한 감독을 향한 두 배우의 음모를 그린 영화 오감도의 유영식 감독편. 오늘 주제가 제가 알기로 에로스라고. 에로스지. 네. 네. 어느 정도 쓰이나요? 아, 저희 영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낚시질에 낚시. 네, 거기까지만. 뭐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사실 유혹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신 게 그렇죠. 실생활에서나 굉장히 많았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이, 뭐, 이제 지나가는 여인들한테.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영화에선 처음이네요. 너무 설레하더라고요. 자연스러워요. 여배우랑 같이 촬영하는 영화가 그다지 많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훈련이 좀 됐는 줄 알았어요. 김선아 씨, 조여정 씨, 박예진 씨 통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에스다이어리 때 첫 키스였었어요. 연기하고, 김선아 씨하고. 보름 전부터 떨기 시작하더니 그 당일날은 이게 항상 완벽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어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편입을 또 하셨다고. 네. 그렇죠. 이제 제 대학 동기가 유나 씨, 선예 씨. 같은 3학년에 박민영, 전혜빈, 윤소희가 4학년. 뭐 우리 다 여학생들. 조카뻘. 오빠 바로. 소녀시대 원더걸스랑요? 설마. 아예 열심히 찍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재밌는 영화로 거듭해나가겠습니다. 오감도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예가 중계 파이팅! 모두 파이팅입니다. KBS 생방송 뮤직뱅크 500회를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뮤직뱅크를 통해 바라본 노래하는 TV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그 생생한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1998년 6월 첫 방송 이후 바로 어제 500회를 맞은 뮤직뱅크 11년간 거쳐간 연출자 수는 30여 명, 총 출연 가수는 800여 팀이고요. 현장에서 뮤직뱅크와 함께한 방청객 수는 약 25만 명에 이른다네요. 아마 저희 RF가 1회 때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500회예요? 네, 뮤직뱅크 첫 회 출연자 REF. 정말 풋풋하죠? 당시에는 이렇게 전화투표에 의한 순위제가 실시됐는데요. 그렇다면 1회 사회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지호, 류시원 씨. 그 11년간 배우부터 개그맨까지 총 30여 명의 사회자가 뮤직뱅크와 함께했는데요. 현재는 유세윤과 박은영 아나운서죠? 예전에 이휘재 씨가 엄청나게 파트너가 많이 바뀌었죠. 뭐 송혜교 씨, 김민정 씨, 이나영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휘재 씨는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송혜교, 김민선, 그리고 박정아 씨까지 총 6명의 여자 스타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정말 이바람답죠? 그럼 여기서 잠깐 뮤직뱅크의 별별 기네스 만나볼까요? 한 무대 최다 인원은 70여 명과 함께한 조성모 씨가 세웠고요. 네, 뮤직뱅크에서 가장 많은 곡을 부르고 가장 많이 출연한 가수는 코요태인데요. 순정, 파란, 애란 등 총 29곡을 선보이면서 무려 98번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 출연자는 같은 1946년 동갑이지만 2007년부터 무려 62살의 나이로 출연했던 남진 씨. 그렇다면 최연소 출연자는 누굴까요? 아이서티? 아니면 보아? 혹은 쌍둥이 가수 양현양아? 네, 그렇습니다. 올
1월 16일 출연 당시 6살이었던 황기동 어린이가 최연소 출연자고요. 소녀시대는 G로 최단 기간, 그리고 어제까지 연속 7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작년 9월리에 원모타임과 함께 최장 연속 1위를 세웠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 활동의 시작, 그리고 그 새로운 음원에 대한 소개의 창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 그 시작은 가요 톱10부터입니다. 1981년 2월부터 1998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방송됐던 가요 톱10. 댄스는 물론이고요. 네, 발라드. 그리고 성인 가요까지 어느 한 장르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순위제. 네, 보는 팬들도 가슴 저리게 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2000년 초에 이르면서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폐지했는데요. 순위 집계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방송이 대중가요를 획일화한다고 이의가 많이 제기됐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네, 순위제 폐지에 이어 방송 형식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기치 않았던 사건도 많았는데요. 이처럼 팬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이예린 씨의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꿋꿋하게 노래를 불렀지만 방송 후 큰 수술을 받았죠.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가 하면 한 음악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인디밴드 그룹 카우치의 성기 노출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생방송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005년 대부분의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이 녹화방송이나 5분 지연방송으로 전환, 또 한 번의 변화를 갖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2007년 9월 뮤직뱅크가 차트쇼 형식의 순위제를 부활시키면서 동시에 다시 생방송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후 MBC, SBS도 순위제를 도입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동안 폐지됐던 순위제는 왜 부활했을까요? 누굴까요? 가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음반시장 불황 타개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가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순위제를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뮤직뱅크의 차트쇼는 10대가 아닌 다른 세대 가수의 노래도 만나볼 수 있게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39분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생방송이에요. 떨려요. 그리고 이런 순위제 부활로 인해 순위 발표에 의한 생동감, 긴장감, 그리고 현장감의 극대화를 위해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의 진화 네 번째는 립싱크가 아닌 라이브라는 점이죠. 외모와 춤을 중시하는 소위 비주얼 가수들이 대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립싱크로 처리하는 경향이 생겨난 거죠. 하지만 가창력을 기본으로 한 진정한 가수를 원하는 수준 높은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라이브를 요구, 최근에는 립싱크 가수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뭘까요? 가장 영역 있는 매체를 통해서 스타를 발굴하고 스타를 소개하고 가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역기능이라면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됐던 특정 장르 가수들로의 획일화 현상을 부추긴다거나 차트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스타를 발굴해내는 가장 큰 기능을 했던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뱅크 같은 프로그램이 대형 스타